전설이라 불렸지만 판결은 없었다. 칼로 법을 대신했던 시라손이 이성순의 마지막 기록. 이성순이라는 이름은 판결문에 거의 남아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03년 40년대 한반도의 암흑가를 조사하다 보면 공식 기록보다 더 많은 증언과 소문, 그리고 침묵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시라손이 이성순이다. 그는 범죄자가 아니었다고 말하기엔 너무 많은 피가 남아있었고, 그렇다고 법이 단죄한 인물이라고 부르기엔 재판 기록이 지나치게 비어 있었다. 이 이야기는 전설이 아니라 법이 끝내 손을 뻗지 못했던 한 인간의 삶에 대한 사실 기반의 기록이다. 1930년대 평양은 겉으로는 질서가 유지된 도시였다. 일본 경찰의 순찰은 규칙적이었고 법은 거리 곳곳에 붙어 있었다. 그러나 골목 안쪽으로 한 걸음만 들어가면 상황은 달라졌다. 법은 종이에만 존재했고 실제 질서는 주먹과 칼, 그리고 누가 먼저 쓰러지느냐로 결정되었다. 이성수는 바로 그 공간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하루 종일 남의 옷을 꿰매며 살았다. 학교는 오래 다니지 못했다. 대신 그는 거리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웠다. 누가 허세를 부리는지, 누가 진짜로 칼을 쓸 수 있는지, 어느 순간 도망쳐야 하는지를 그는 말보다 눈빛으로 익혔다. 15살 무렵 이성수는 이미 동네에서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싸움을 잘하는 아이는 많았지만 그는 유독 달랐다. 맞서기 전에 계산하지 않았고 싸움이 시작되면 끝을 보았다. 상대가 쓰러져도 분이 풀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다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선을 그어버렸다. 그것은 잔혹함이라기보다 두려움의 다른 표현이었다. 다시는 같은 상황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가 저지른 첫 번째 잘못은 폭력이 아니라 멈추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처음부터 칼을 들었던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주먹이었고 그 다음은 돌과 몽둥이였다. 하지만 1938년 겨울 평양 외곽의 한 주막에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 술값을 둘러싼 사소한 말다툼이었고 상대는 이미 칼을 차고 있었다. 이성수는 빈손이었다. 그날의 싸움은 명분도 계획도 없었다.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에 가까웠다. 몸싸움 끝에 그는 상대의 칼을 빼앗았고 본능적으로 그 칼을 휘둘렀다. 상대는 죽지 않았지만 다시는 그 골목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그날 이후 이성수는 깨달았다. 칼은 힘이 아니라 결정권이라는 것을, 누가 오늘 살아남을지를 선택하는 권한이라는 것을. 이후 그는 다시는 빈손으로 싸움에 나서지 않았다. 칼을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용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상대는 그 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한 발 물러섰다. 이상하게도 싸움은 계속 벌어졌지만 경찰 기록에는 그의 이름이 거의 남지 않았다. 부상자는 있었고 증인은 있었지만 진술은 늘 엇갈렸고 사건은 흐지부지 끝났다. 일본 경찰은 조선인들 사이의 다툼에 깊이 개입하지 않았고 골목의 질서는 스스로 해결되는 것으로 방치되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이성순과 싸운 사람들 대부분이 다시는 같은 자리에 서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그의 별명인 시라소니는 그가 붙인 것이 아니었다. 빠르고 예측할 수 없으며 한 번 덤비면 끝을 본다는 이유로 누군가가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다. 그 별명은 곧 경고가 되었고 소문이 되었으며 사람들의 입을 통해 과장되기 시작했다. 시라소니가 움직였다라는 말 한마디면 싸움은 시작되기도 전에 끝나곤 했다. 그는 전설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그의 삶은 개인의 것이 아니었다. 이름은 사람을 묶고 소문은 도망칠 길을 막았다.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성수는 정식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무죄도 아니었다. 그는 법과 무법의 경계, 그 회색 지대에서만 움직였다. 법이 침묵한 자리에서 그는 살아남았고 그 대가로 정상적인 삶과는 점점 멀어졌다. 친구는 줄어들었고 대신 두려움과 경계가 그의 곁에 남았다. 이성순의 인생에는 판사가 없었다. 그러나 판결은 늘 내려졌다. 오늘은 누가 쓰러지는가, 내일은 내가 살아있는가. 그는 그 판결을 칼로 집행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아직 그는 알지 못했다. 이 선택들이 언젠가 자신을 더 큰 암흑 속으로 끌고 갈 것이라는 사실을. 이성순이 평양의 골목을 완전히 벗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골목이라는 공간은 그를 키웠지만 동시에 그를 가두고 있었다. 이름이 퍼질수록 싸움은 줄었고 싸움이 줄어들수록 그는 설 자리를 잃었다. 공포로 유지되는 질서는 오래가지 않는다.
누군가는 반드시 그 자리를 탐낸다. 그리고 그 자리는 늘 더 큰 폭력의 손에 넘어간다. 1940년 무렵 일본인 폭력 조직과 그 하수인들이 조선인 상권 깊숙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주먹과 칼의 문제가 아니라 돈과 보호비, 그리고 누가 이 구역의 법인가의 문제였다. 일본 조직은 질서를 말했고 질서에는 반드시 복종이 필요했다. 조선인 깡패들은 선택을 강요받았다. 들어가거나 밀려나거나 사라지거나. 이성수는 그 어떤 쪽도 택하지 않았다. 그는 서지 않았다. 움직였다. 충돌은 피할 수 없었다. 평양시내 한 시장 골목에서 벌어진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다. 일본 조직의 행동대장이 조선 상인을 공개적으로 구타했고 그 자리에 이성순이 있었다. 말은 오가지 않았다. 칼도 바로 나오지 않았다. 대신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모두가 느꼈다. 오늘은 물러날 수 없다는 것을. 싸움은 짧았고 잔혹했다. 이성수는 상대를 죽이지 않았다. 그러나 다시는 조직의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날 이후 소문은 평양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조선놈 하나가 일본 조직을 꺾었다. 그 말은 사실과 달랐다. 그는 조직을 꺾지 않았다. 단지 선을 넘은 대가를 보여줬을 뿐이다. 그러나 암흑가에서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결과만 남았다. 일본 조직은 체면을 잃었고 체면을 잃은 조직은 반드시 피로 만회하려 했다. 며칠 뒤 이성수는 습격을 당했다. 골목이 아닌 넓은 길에서였다. 이것은 경고였다. 그는 중상을 입었지만 살아남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제 혼자의 싸움은 끝났다는 것을.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큰 판으로 올라가야 했다. 그 선택은 그의 인생을 되돌릴 수 없게 만들었다. 이후 그는 평양을 떠났다. 서울, 인천, 만주로 이어지는 이동은 도망이 아니라 확장이었다. 그의 이름은 점점 사람이 아니라 현상이 되었다. 싸움은 개인 간의 충돌이 아니라 세력 간의 판단으로 변했다. 누구와 손을 잡느냐, 누구를 적으로 두느냐가 생사의 기준이 되었다. 그는 조직의 수장이 아니었고 그렇다고 하수인도 아니었다. 그 애매한 위치가 오히려 그를 더 위험하게 만들었다. 경찰의 시선도 그를 놓치지 않았다. 그러나 문제는 증거였다. 사건은 늘 있었지만 결정적인 연결고리는 없었다. 증인들은 말을 바꿨고 피해자들은 침묵했다. 법은 여전히 그를 부르지 못했다. 법정에 서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를 보호하는 동시에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었다. 그는 점점 법이 없는 세계에서만 숨을 쉴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갔다. 사람들은 그를 전설이라 불렀다. 하지만 이성순 자신은 알고 있었다. 전설이 된다는 것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뜻이라는 것을. 한 번 지면 끝이고 한 번 약해지면 모두가 달려든다. 그래서 그는 더 빨라졌고 더 냉정해졌으며 점점 인간적인 선택을 벌였다. 그 밤 일본 조직과의 두 번째 충돌이 벌어졌을 때 그는 이미 예전의 소년이 아니었다. 그날 이후 암흑계는 공공연한 말이 돌았다. 시라소니와 맞서느니 차라리 법을 부르는 게 낫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법을 이긴 것이 아니라 법보다 먼저 움직였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승리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었다. 권력은 반드시 대가를 요구한다. 그리고 그 대가는 언제나 내부에서부터 시작된다. 배신, 의심, 그리고 끝없는 피로. 시라소니의 전설은 이 지점에서 가장 밝게 빛났고 동시에 가장 깊은 균열을 품기 시작했다. 이성순이 권력의 중심부로 들어갔을 때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곳에는 진짜 싸움이 없다는 것을. 주먹도 칼도 피도 중요하지 않았다. 대신 말과 약속 그리고 뒤통수로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 골목에서는 눈을 보면 알 수 있었다. 누가 두려워하는지, 누가 준비되어 있는지. 하지만 이곳에서는 눈빛이 가장 믿을 수 없는 신호였다. 그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보호를 부탁하는 상인,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조직, 그리고 그를 이용하려는 중간 브로커들. 모두가 시라손이라는 이름을 필요로 했다. 그는 조직의 수장이 아니었지만 누구보다 자주 호출되었다. 위험한 문제일수록 그의 이름이 거론되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실패해도 책임질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는 점점 많은 싸움에 개입했다. 그러나 예전처럼 칼을 휘두르는 일은 줄어들었다. 대부분은 얼굴을 보이는 것만으로 끝났다. 이름이 힘이 되었고 그 힘은 곧 빚이 되었다. 도움을 주면 반드시 갚아야 했다. 문제는 그 빚이 돈이 아니라 충성이라는 점이었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1940년대 중반 서울과 인천을 잇는 암흑가의 판도가 흔들렸다. 일본 조직의 영향력은 여전히 강했지만 내부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다. 조선인 조직들은 기회를 노렸다. 이성수는 그 사이에서 가장 위험한 위치에 있었다. 양쪽 모두 그를 필요로 했고 동시에 가장 먼저 제거하고 싶어 했다. 그는 균형을 유지하려 했지만 균형은 오래가지 않았다. 결정적인 사건은 작은 오해에서 시작되었다. 술자리에서 오간 말 한마디, 전달 과정에서 비틀린 정보, 그리고 시라소니가 등을 돌렸다는 소문, 사실이 아니었다. 그러나 암흑가에서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다. 믿음이 깨졌다는 인식만으로도 판결은 내려졌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누구의 편도 아니게 되었다. 습격은 노골적이었다. 이전처럼 경고가 아니었다. 죽이기 위한 움직임이었다. 그는 살아남았지만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사라졌다. 함께 술을 마시던 동지, 등을 맡기던 부하, 정보를 주던 연락책. 누가 배신했는지는 끝내 명확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불확실성이 그를 더 잔인하게 만들었다. 이성수는 다시 칼을 자주 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분노 때문이 아니었다. 살아남기 위한 계산이었다. 그는 더 이상 싸움을 즐기지 않았다. 싸움은 일처럼 반복되었고 끝날 때마다 더 큰 공허만 남았다. 전설은 커졌지만 사람으로서의 그는 점점 마모되어 갔다. 경찰은 여전히 그를 주시했지만 손을 대지 못했다. 증거는 늘 부족했고 증인은 침묵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지만 동시에 법의 그물에도 걸리지 않았다. 그 상태는 자유가 아니라 유예였다. 언제든 끝날 수 있는 잠정적인 생존. 그는 이 시기에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 길의 끝은 어디인가? 권력의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돌아갈 길은 사라지고 있었다. 골목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보았고 이 세계에 남기에는 너무 많은 적을 만들었다. 그는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한 채 점점 고립되어 갔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시라손이라 불렀다. 하지만 그 이름은 더 이상 공포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피로, 경계,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의 상징이 되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싸움이 벌어질 때가 아니라 모두가 조용해질 때라는 것을. 그 조용함 속에서 더 큰 판이 움직이고 있었다. 이성순이 처음으로 도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그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은 뒤였다. 암흑가에서 도망은 패배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선택일 뿐이다. 그러나 문제는 도망칠 곳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를 아는 사람은 늘어났고 그를 숨겨줄 사람은 줄어들었다. 전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잔해는 가장 먼저 내부를 덮친다. 시라손이라는 이름은 여전히 무게가 있었지만 그 무게는 보호가 아니라 부담이 되었다. 누구와 함께 있어도 위험했고 혼자 있어도 표적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판을 읽는 사람이 아니라 판 위에 올려진 말이 되어 있었다. 일본 조직은 그를 완전히 제거하려 했고 조선인 조직들 역시 그를 방패로 삼거나 희생양으로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느 쪽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중립을 선택하지 않았다. 선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미 모두의 적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추적과 회피의 연속이 되었다. 습격은 치밀해졌다. 예전처럼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다. 술자리는 함정이 되었고 연락책은 의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는 사람을 믿지 않게 되었고 그 대신 움직임을 믿었다. 언제 어디로 이동할지, 누가 그 자리에 있을지,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야 할 정확한 순간은 언제인지 모든 것이 계산이었다. 살아남기 위해 그는 인간적인 선택을 점점 포기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처음으로 체력의 한계를 느꼈다. 젊을 때는 상처가 다음 날이면 아물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었다. 칼에 베인 자국, 총에 스친 상처, 그리고 끝없이 쌓인 피로가 그의 몸을 갉아먹었다. 전설은 늙지 않는다는 말은 거짓이었다. 피는 언제나 사람을 배신하지 않았다. 경찰의 태도도 변하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그를 귀찮은 존재 정도로 취급했다면 이제는 관리해야 할 위험 요소로 보았다. 하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다. 그는 법의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그 그림자 속에서는 점점 숨이 막혀갔다. 자유는 없었고 오직 연기된 결말만이 남아 있었다. 이성수는 가끔 밤에 잠에서 깨어났다. 칼을 쥔 채로. 누군가 부르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이것은 공포가 아니라 습관이었다.
항상 대비하는 삶의 결과였다. 그는 더 이상 싸움의 순간에만 긴장하지 않았다. 살아있는 모든 시간이 긴장이었다. 이 시기 그를 둘러싼 소문은 더 자극적으로 변했다. 이미 죽었다는 말, 만주로 도망쳤다는 말, 일본 조직의 비밀 살수로 변했다는 말. 그러나 진실은 단순했다. 그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전설이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덮기 위해 만든 이름에 불과했다. 그는 처음으로 과거를 떠올렸다. 평양의 골목, 빈손으로 싸우던 소년, 아직 선택지가 남아있던 시절. 그때는 몰랐다. 한번 칼을 들면 내려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내려놓는 순간 모든 판결이 한꺼번에 내려진다는 사실을. 이성수는 이제 알고 있었다. 이 길의 끝에는 더 큰 싸움이 아니라 정리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고 그 책임은 반드시 한 사람에게 돌아간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자신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밤이 깊어질수록 그는 더 조용해졌다. 움직임은 줄었고 말은 더 짧아졌다. 마치 스스로를 지워가듯이. 그러나 암흑가는 쉽게 사람을 놓아주지 않는다. 특히 너무 많은 것을 본 사람은 더더욱. 그가 아직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마지막 판결은 칼도 조직도 암흑가도 아닌 전혀 다른 곳에서 내려질 것이라는 점이었다. 법이 움직인 날은 극적이지 않았다. 총성도 없었고 대규모 검거 작전도 없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이성순조차 그 순간이 결말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했다. 오랜 도주와 회피, 계산과 의심 속에서 그는 늘 더 큰 싸움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마지막은 언제나 가장 힘이 빠진 방식으로 찾아온다. 그를 붙잡은 것은 조직도 적도 아니었다. 지친 몸과 줄어든 선택지, 그리고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현실이었다. 경찰은 그를 영웅처럼 대하지도 괴물처럼 몰아붙이지도 않았다. 그저 하나의 사건, 하나의 인물로 정리하려 했다. 그것이 그들에게도 가장 안전한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조사는 길지 않았다. 질문은 많았지만 답은 대부분 기록으로 대신되었다. 이상하게도 그의 이름은 여전히 결정적인 사건과 정확히 겹치지 않았다. 증거는 불충분했고 증인은 늙었거나 사라졌으며 많은 일들은 이미 시간이 덮어버린 뒤였다. 법은 마침내 그를 불렀지만 모든 죄를 묻기에는 너무 늦어 있었다. 이성수는 법정에 서면서 처음으로 칼을 들지 않았다. 그 자리는 싸움의 장소가 아니었고 계산이 통하는 공간도 아니었다. 판사는 그의 눈을 오래 보지 않았다. 기록을 읽었고 형식적인 질문을 던졌으며 최소한의 판결을 내렸다. 그 판결은 그의 삶 전체에 비하면 지나치게 가벼워 보였다. 그러나 진짜 판결은 그 이후에 시작되었다. 감옥은 조용했고 그 조용함은 암흑가의 침묵과는 전혀 달랐다. 이곳에는 소문도 전설도 필요 없었다. 이름은 번호로 바뀌었고 시라손이라는 별명은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했다. 그는 처음으로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공간에 놓였다. 그 사실이 오히려 그를 가장 불안하게 만들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점점 말이 없어졌다. 싸울 이유도 증명할 대상도 사라졌기 때문이다. 밤이 되면 그는 종종 생각했다. 만약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그러나 그런 질문은 늘 같은 결론으로 끝났다. 그때의 그는 그 선택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것. 세상은 빠르게 변했다. 해방이 오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졌다. 사람들은 새로운 영웅과 새로운 악인을 필요로 했다. 시라손이 이성순이라는 이름은 점점 과거로 밀려났다. 일부는 그를 전설로 기억했고 일부는 범죄자로 정리했으며 대부분은 잊어갔다. 그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기억된다는 것은 또 다른 판결이기 때문이다. 이성순의 인생에는 화려한 최후도 공개 처형도 없었다. 단지 조용한 소멸이 있었을 뿐이다. 법은 늦게 왔고 완전하지 않았으며 모든 것을 바로잡지도 못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칼로 시작된 삶은 결국 칼이 아닌 곳에서 끝났다는 사실이다. 그는 마지막까지 영웅이 되지 않았고 완전한 악인도 아니었다. 법이 비워둔 자리를 칼로 메웠던 한 인간, 그리고 그 대가를 평생으로 치른 사람. 판결문은 짧았지만 그의 인생은 길었다. 그리고 그 길은 다시는 누구도 따라가서는 안 될 길이었다.